그런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상속 포기한 사람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상속 결격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재산 분할 관련해서 특별히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 기여분 외에 상속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특별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속재산 분할 기간하고 관련해서도 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언제 나누든지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분할금지 유언이나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언으로 분할금지가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분할하지 마라. 그런데 유언으로 10년 동안 분할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면 5년으로 줄어듭니다. 5년 이상은 효력이 없다. 유언으로 했어도. 그러니까 5년 이내의 기간 분할금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야, 우리 분할하지 말자. 5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5년 동안 더 분할하지 말자.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5년 됐어, 다시 5년 됐어, 어떤 경우는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말만 해놓고 기간에 관한 얘기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10년, 15년이 됐는데도 나 이거 좀 빨리 상속재산 분할해서 나도 뭐 돈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런데, 근데 이게 분할하지 않겠다고 한번 약속을 해놓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할금지 약정은 10년까지만 유효하다.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분할하지 말자고 다 협의를 했더라도 그거는 무효 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할을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중에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이제 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신탁재산이나 채무나 이게 다 분할 대상인데, 그러면 가분채권이라는 게 있고 가분채무라는 게 있어요. 가분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나누어지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금입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돼서 귀속됩니다. 원래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기여분이나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할 대상입니다. 그걸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분채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뭐 3억을 빚을 지셨다. 근데 형제가 3명이다. 그럼 1억씩 떠안으면 되는 거예요. 1억씩 떠안으면 되는데 분할 대상이 원래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분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야 서로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상속인끼리 분할이 안 되지만 채권자한테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가분채무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분할이 된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이라는 건 이제 그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은행 뭐 같은 데서 뭐 주식이나 이런 데서 그 임대료나 배당금, 이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분할 대상이다. 부동산을 매각했다거나 또는 이제 부동산이 수용됐다거나 어떤 부동산에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 보험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 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는 뭐 제사를 위한 재산 같은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이것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분할 협의가 사회 행위나 배임이 될 수 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분할을 할 때 협의 분할을 하는데 어떤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데 나 이건 내 거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채권자는 뭐예요? 이게 상속에서 받을 거를 받으면 자기도 돈을 좀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 대신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를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사회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협의 과정에서 포기하면 그건 사회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는데 자기 지분이 뭐 형제 4명이다. 그럼 내가 4분의 1이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팔 수 있어요. 지분을 팔았는데 다른 형제 3명이 그걸 알고도 자기 3명 앞으로 다 등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배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 중 한 명이 팔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런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상속인도 중요한데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할은 뭐 협의든 심판이든 하여간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아가지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아갈 게 없다, 그런 상속인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상속 포기한 사람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한 사람, 그 다음에 상속 결격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태아가 있다, 그러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있을 때 분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까지 기다려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하고 같이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미성년 자녀가 같이 받는다. 그럴 때는 이게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냥 상속을 받는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같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한 경우가 분할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분할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참여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받아갈 거 뭐 이거를 받아가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결혼하지 않고 사망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상속인들한테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이 됩니다. 그 형제가 4명인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미혼이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 상속분은 나머지 3형제한테 n분의 1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실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분할해야 됩니다. 빼고 분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한다, 뭐 결격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빼고 나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취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호적에 없는 상속인이 인지청구를 하던가 자기가 상속인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 그럴 때는 먼저 분할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상속인에게는 가액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상속인은 가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업은 이런 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할 기간, 분할 금지 기간,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할의 대상도 대상이 되는, 이제 아까 가분, 채권, 가분, 채무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사망할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하면 상실이 끝난 다음에 분할해야 되는 거고, 취득하면 일단 먼저 분할하고 나중에 가액으로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금 13년 차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일 변호사, 홍경선 변호사하고 기간이 되면 같이 더 좋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